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얼굴뼈 주민센터의 이주민 정승욱입니다. 오늘은 양악수술이 위험하고 무서울 것 같은 이유들 중에 출혈, 대부분 모든 수술이 피나고 붓고 아프고 이런 과정들은 다 있을 텐데 특히 양악수술로 한정을 지어가지고 출혈에 관해서 주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은 내용들로 한번 뽑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승욱 원장님께서 공부를 많이 해서 저는 상당히 마음이 편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수련 받았을 때는 500ml에서 한 1리터, 많게는 2리터까지도 경우에 따라서 많이 날 때도 있겠지만 수련 때 이후로 수혈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본 적이 없고 개원하고 난 다음에 한 적도 없고 정승욱 원장님은 수혈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양악수술 말씀하시는 거죠? 양수술. 암수술 할 때는 네, 뭐 다른 큰 수술할 때야 수혈 많이 하는데 그럼 양수술이 작은 수술이라는 말인가요? 저도 수련할 때 한 번 기억에 남는 경우가 20대 젊은 남자 환자였는데 이제 위턱을 땀 프랙처라고 하죠. 게딱지 이렇게 딱 벗길 때 소리 나는 거 있잖아. 그런 소리가 위턱 뒤에 다운 프랙처 할 때 똑같이 나. 그렇게 하고 뒤쪽에서 피가 조금씩 나기 시작했는데 피가 올라와서 그 환자가 기억에 남는 게 피를 12팩을 썼습니다. 12팩이면은 4.8리터 정도 되는데 그게 보통 남자 성인이 내 몸에 가지고 있는 피를 거의 다 썼네. 거의 다 쓴 거죠. 그래서 세 사람이 됐다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다행히도 환자분은 괜찮아서 얼굴도 세 사람이 됐고 내부적으로도 완전 세 사람이 됐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헤모글로빈이 수술하면 적게 떨어지면 한 1 정도 떨어지고 많이 떨어지면 한 2, 3 정도? 헤모글로빈 정상 수치가 얼마인지 아나? 보통 남자 기준으로 13에서 17g/dL 정도로 알고 있고 여자 같은 경우에도 한 12에서 한 14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헤모글로빈 얘기를 왜 하냐면 수치가 좀 많이 낮으면 수혈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 근데 그 헤모글로빈 검사 자체가 수술할 때 이제 막 물도 많이 주고 이러니까 그래서 묽어지면 또 헤모글로빈이 정확하게 안 나오는 경우가 또 있거든. 그래서 헤모글로빈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 기준이라고 배웠었어요. 7에서 8 정도만 돼도 조직에 산소 공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고 오히려 이제 출혈량으로 따지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지. 내 몸에 몇 프로? 3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0%면 사실 좀 위험한데. 그렇죠. 1리터 이상 빠져나간 거니까 20% 이상이면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 양악수술이 위턱, 아래턱으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위턱에서 생길 수 있는 출혈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위턱 수술할 때는 피가 날 수 있는 거를 굳이 꼽자면 상악동맥의 가지 중에 디센딩 팔라틴 아테리라고 위턱을 딱 수술해서 내리면 혈관이 두 개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보이잖아요. 디센딩 팔라타인이 한국말로 하면 하행 고개동맥이라고, 그래서 DPA라고 그래요. 그 동맥이 찢어지거나 위턱을 내렸을 때 같이 조금 손상을 입으면 피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 안쪽에 잘 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 테레고이드 플렉서스라고 정맥총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피가 나면 동맥에서 나는 거랑 달리 정맥에서 나는 듯한 양상의 피가 좀 날 수는 있습니다. 거기가 만약에 다치면 감염도 될 수가 있고 지혈이 깔끔하게 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최대한 안 다치는 게 제일 좋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찔 때 많이 안 째본 사람들은 조금 바깥쪽 위로 째면 팻이 터지면서 벙벙벙벙 피가 올라올 때가 있어. 그게 이제 후상치조, 포스테리어, 스피리어, 알베올라 아터리 그런 것도 있고 이름 있는 동맥, 정맥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눈에 시력이 얼마라고요? 오른쪽이 2.0, 왼쪽이 1.5입니다. 몽골에서 태어났어? 시력이 1.5 이상이고 저도 시력이 이제 1.0 이상이거든요. 피줄이 지나가는 게 다 보여요.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어디서 나는지. 우리 해부학적 지식도 있고 CT에도 피가 날 만한 거는 지나가는 길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차단을 해놓고 수술을 하면 피가 안 나겠죠. 그러니까 뭐 위턱 출혈은 사실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진짜 자잘자잘한 거 우리가 이노미네이트 베슬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름이 없는 혈관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나는 출혈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잡는 건 아니고 이제 수술할 때 보일 때 잡고 이제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꼬맬 때쯤에는 혈압이 다시 조금 올라오거든요. 수술할 때는 혈압을 좀 낮춰서 하지만 혈압이 좀 올라오면 다시 조직에서 좀 피가 또 이렇게 보일 때는 또 지혈하면서 가니까 크게 걱정할 거는 사실은 없죠.
그럼 아래턱에서는 어디서 피가 날 수가 있을까요? 아래턱에서는 뼈를 근육과 박리하는 과정에서 페이셜 아테리, 안면 동맥 다치면 안 다치면 되지만 안 되지만 그런 데서 피가 날 수 있을 것 같고, 예전에 뭐 우각부 쪽이 좀 많이 발달된 환자였는데 윤곽 수술할 때 거기를 이제 박리하고 뼈를 똑같이 자르는 과정이 있어서 레트로만디블러 베인이 터졌어요. 리트로맨디블러 이렇게 좀 두껍고 피 많이 나는 사람들은 잡으면서 계속 찢어지거든. 또 어디서 날 수 있죠? 그리고 SSR로 턱뼈를 자를 때 그 안쪽에 그 하치조 신경, 하치조 동맥 지나가는 게 보이잖아요. 거기서도 피가 날 수는 이론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쬐면 찢어지면 피 나죠, 다치면. 많이 나는 건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이제 피가 거기는 나도 참 다행인 게 뭐냐면 인피리어 알베올라 뉴로베스큘러 번들이 참 다행인 게 VAN으로 돼 있거든. 피가 나는 건 위에서만 나기 때문에 위에만 살짝 이렇게 들어가지고 잡으면 신경 손상 없이도 뭐 지혈을 다 할 수는 있으니까. 그 다음에 뼈 수술을 하기 때문에 뼈는 그 퍼포레이팅 아터리라고 해가지고 퍼포레이팅 베슬들이 있어요. 뼈에서 그냥 피가 나는 거죠. 아래턱 수술 같은 경우에는 뼈에서 수술할 때 피가 안 났는데도 나중에 캔설러스 본 있는 데서 피가 이렇게 푹 우징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수술을 할 때 방금 얘기했던 혈관들이나 정맥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술할 때 저희가 다 보이고 또 다 지혈을 하는 부분이라 어디서 피가 나는지도 노하우가 많고 수술 경험이 많아서 수술 중에 피가 날 일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수술할 때는 뭔가 피가 많이 나서 수술을 못할 정도다 이럴 때는 별로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 수술하고 난 다음에 피나는 게 제일 문제인 건데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실제로 수술하고 나서 2, 3일 정도 피가 나고 일주일까지도 피가 조금씩 날 수는 있는데, 말씀하셨던 그 뼈에서 나오는 본블리딩이라든가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혈관이 약해져 있거나 또 혈관이 새로 만들어지는 단계인 피가 날 수가 있고, 수술 끝나고 나면은 수술할 때보다 아무래도 환자도 움직이고 혈압이 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이 올라가니까 좀 멎어 있던 피도 다시 조금 날 수 있고, 그래서 수술 후에도 피가 납니다. 결국에 살을 째고 들어가고 뼈를 자르고 하니까 우리가 수술할 때 진짜 면밀하게 지혈도 다 하고 피 안 나게 여러 가지 기법들, 방법들, 수술 시간도 엄청 단축시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갑자기 액티브 블리딩 막 봉봉봉봉 한다거나 얼굴이 막 갑자기 파랗게 부어오른다거나 시퍼렇게,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 출혈이 급하게 많이 되고 있는 거니까 빨리 지혈을 해야 되겠다, 입원해 있는 동안 빨리 잡아야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드물지만 그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의 출혈은 있을 수는 있다. 근데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양악 수술하고 난 다음에 출혈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주민 여러분들이 또 불편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술하고 나면 이제 입안에도 피가 차고 코로도 피가 나오고 코도 막혀 있고, 그러니까 삼키지 못하고 뱉어내려면은 피가 침이랑 같이 나오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양이 많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안심을 시켜드리니까 주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고, 또 높아침에 말씀을 드리면 피가 숨을 쉬게 만드는 이렇게 모관 쪽으로 출혈이 되는 게 제일 무섭고 걱정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지, 밖으로 출혈이 되는 거는 크게 걱정은 안 해도 괜찮아요. 수술 중에 발생하는 출혈은 경험 많은 서전이 다 지혈을 하고 수술을 끝내기 때문에, 또 수술 중에 수혈하는 거는 드문 일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극히 드문 일. 수술하고 나서 피가 나는 거는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갑작스러운 많은 출혈이 날 수 있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분들께서 갑작스럽게 몸을 움직인다든가 갑자기 혈압이 올라갈 수 있도록 나 원래 운동 좋아했는데 가끔 웨이트 해도 되냐고 이런 환자들 있잖아요. 건강한 성인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건데, 출혈성 질환, 혈관이 약한 고지혈증이나 당뇨 이런 환자들, 뭐 조혈이 잘 안 되는 질환, 그런 병들이 있는 사람들은 수술 전 검사에서 보통 걸러지니까 굳이 말씀을 안 드렸어요. 저희가 생각나는 대로 우리 정승욱 원장님이 또 공부도 많이 해오셔서 양악수술과 출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주민 여러분들은 이거보다 더 많이 아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좀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도 있는데 우리 편집자가 좀 잘 정리해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얼굴뼈 주민센터의 정승욱 이주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